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인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을 맡은 유창호입니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거래 절벽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나마 여기서 거래가 체결된 사례를 보면 6억 원 이하의 저렴한 아파트만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요. 지난달엔 27일까지 수도권에서 체결된 아파트 매매 거래가 총 5만여 건이 있었거든요. 이 가운데서 무려 6억 원 이하가 72.9%로 집계가 됐다라고 합니다. 일단 6억 원 이하의 아파트는 보금자리론이나 아니면 디디돌 같은 저리의 정책 대출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서민 실수요자가 매수를 할 때는 LTV가 그러니까 대출 규제도 완화 적용이 되죠. 그래서 자금 부담을 덜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래된 6억 원 이하의 아파트가 대부분은요 연식이 좀 오래됐거나 아니면 좀 면적이 좁았다라고 하는데요. 양질의 주택을 매수하기는 어려워졌다.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들에게는 양질의 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04번,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토마토 집통으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연결고리, 부동산 네트워크. 당신이 원하는 부동산을 쉽고 빠르게 연결시켜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8504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전국 각 지역의 부동산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리죠. JYP홀딩스의 김광섭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실까요? 네, 현재 세계적으로 경기도 조금 약간 침체기를 좀 보이고 있고요. 또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때일수록 좋은 물건을 찾아서 남들이 투자 안 할 때 좀 좋은 물건을 찾아서 투자를 해서 또 다른 분들이 또 물건을 팔 때 경기가 회복되면 또 물건을 또 사거나 또 팔거나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또 물건을 또 내다 팔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부동산 RTBT 방송 보시면서 좋은 물건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부동산 어떤 부동산이 있는지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아파트는 전라남도 광양시 와우지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와우지구는 광양시 중마동 와우마을에 조성되는 도시개발구역인데요. 인근에 위치한 동광양 대표 주거지인 마동지구와 광영, 의암지구,
그리고 서광양의 신주거벨트인 성황도이지구와 황길지구, 황금지구와 함께 빛나는 발전으로 미래가 더 기대되는 광양시의 주거 핵심 입지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광양시 와우지구는 교통 인프라 또한 뛰어난데요. 지구 중앙을 통하는 백운로를 이용해 중마동 중심가와 대표 배후지인 제철소로의 진입이 용이하고요. 백운로를 따라 이어진 이수신대로를 이용해 여수로의 진출 또한 편리합니다. 광양 내 거점 이동뿐만 아니라 동광양 IC와 남해고속도로를 통해 사통팔달 광역교통망을 자랑합니다. 광양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도시 중 한 곳이죠. 세계 최대 규모 단일 제철소인 포스코와 인근의 금속 가공, 전기 장비 등 철강 산업 관련 협력업체들이 자리하고 있고요. 연매출 약 83조를 기록하는 국내 최대 화학공업단지인 여수 국가석유화학산업단지에는 국내 굴지의 석유화학 기업 약 300여 곳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 밖에 우수한 산업 인프라를 배경으로 광양만권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조성해 글로벌 해양 물류와 산업 거점으로 많은 산업단지들이 위치해 있는데요. 이로 인해 여수, 율촌 산하의 약 20만 명의 근로자와 광양항 및 제철소의 약 10만 명의 근로자, 총 30만여 명의 광양만권 근로자들의 각광받는 핵심 주거 요충지가 바로 이곳 광양시 와우지구입니다. 광양 와우지구의 생활 인프라도 한번 살펴볼까요? 분양연자 바로 뒤로 가야산이 펼쳐져 있고 앞에는 남해바다가 있는 배산 임해 지역으로 고층에서는 바다 조망도 가능할 만큼 자연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가까이에는 와우 생태 호수공원이 위치해 있어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자연의 모습을 내 집 앞마당처럼 누릴 수도 있습니다. 와우지구를 기준으로 서쪽으로 조금만 이동하면 광양시청을 비롯해 동광양 중마버스터미널, 대형마트 등 이미 조성된 풍부한 인프라를 통해 다양한 편의시설을 이용하기에 용이합니다. 학군도 빼놓을 수 없겠죠? 현장 인근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광양제철고, 한국창의예술고 등 명문학군도 인접해 있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가도 주거벨트를 끼고 다양하게 형성돼 있어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포용 가능한 최적의 입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활기찬 사건의 편리함뿐만 아니라 만족스러운 교육 환경을 자랑하는 와우지구입니다. 활기찬 도시 광양, 이곳에서도 풍부한 배우 수요와 쾌적한 생활 인프라를 바탕으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전남 광양시 와우지구, 이곳에 들어서는 아파트의 모습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전라남도까지 갑니다. 광양으로 자리를 옮겨볼 텐데요. 자, 광양시 중마도 와우지구라고 합니다. 이름부터 굉장히 눈길을 끄는 곳인데 여기 또 새롭게 들어서는 아파트라고 하거든요. 어떤 곳인지 자세히 좀 뜯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개요 정보부터 좀 잡아주시죠. 네, 본 물건은 이제 광양시에 위치해 있는 물건입니다. 이 광양시 하게 되면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지된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투자자들이 많은 좀 인기를 좀 모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죠. 이제 국가야 산업단지들이 즐비한 곳에 위치해 있다. 즉 직장인 수요층만 하더라도 약 한 38만 명 정도를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탄탄한 배우 수요를 가지고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또 하나는 주변 지역의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앞으로 들어설 산업단지가 꾸준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각광을 받았던 지역인데요. 그게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해제가 된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물건은 이제 광양시 이제 그 와우지구라는 그 신도시 지역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아파트다라고 저는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본 물건 같은 경우는 동광양 IC에 인접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수신대교하고도 가까이 인접해 있어 직장인들이 상당히 좀 선호하는 지역에 위치했다는 것이 본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면적을 보시게 되면 이 전용 면적이 84.84 93평방미터입니다. 약 한 35평형 이상의 아파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층수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 총 9개 동으로 지어지는 대단지 아파트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준공은 2024년도 10월 달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현장에 와서 모델하우스에서 물건을 보신 이후에 계약금만 내시고 또 중도금 무이자를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소액 투자용으로는 상당히 좀 안성맞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의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네, 본 물건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조감도를 보시면 상당히 좀 세련됐죠. 그리고 2024년도 내후년에 10월 달에 이제 준공되는 물건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제 해제가 되면 뭐 LTV라든가 뭐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좀 이점이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본 물건의 좀 특징을 좀 보시게 되면 총 9개 동으로 좀 지어지는데 구석구석마다 어린이들을 위한 또 어린이 아이들을 위한 쉼터 공간이 상당히 좀 잘 마련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광양 쪽이라든가 또 여수라든가 또 순천 쪽 지역에 있는 다른 어떤 아파트보다도 상당히 인기를 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대규모 단지로 좀 지어지다 보니까 국내에서 10위권에 들어가 있는 건설사가 직접 시공을 맡아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적인 설계로 해서 짓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다른 어떤 아파트보다 내부적으로 또 건물에 대한 어떤 경쟁력이 상당히 우수하다는 것이 이 물건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 보험 물건 같은 경우는 이 동관거리가 상당히 좀 우수합니다. 또 이제 평형 타입으로 보시게 되면 84A 타입과 84B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또 900여 세대로 좀 지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직접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어떤 지역에 위치했을 뿐만 아니라 단지 내부도 상당히 좀 커뮤니티 시설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휴게 공간도 만들어놨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고요. 이 가장 큰 특징은 동간의 거리입니다. 동간의 거리가 약 한 100m에서 적게는 약 한 80m 정도로 동간의 거리가 상당히 좀 넓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내부 설계를 보시게 되면 내부 설계 자체가 이 포베이로 혁신 설계로 좀 되어져 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중간중간에 어떤 패트리 공간을 집어넣기 때문에 수납 공간도 좀 다양하게 좀 만들었다는 것도 이 물건의 특징이고요. 뭐 거실 팬트리뿐만 아니라 주방 팬트리, 다양한 어떤 공간 구조를 좀 만들어놨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또 본 물건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거실의 어떤 면적을 다른 어떤 아파트보다 상당히 좀 넓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 구조를 내부에도 하나 만들어놨다는 것도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또 하나는 그 안에 들어가는 그 뭐 커뮤니티 시설입니다. 안에 좀 보시게 되면 뭐 피트니스 센터뿐만 아니라 실내 골프장 등 다양한 구성들이 좀 들어가는데요. 이 실내 골프장 같은 경우도 뭐 10개의 실내 골프장이 들어갈 정도로 널찍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아이들을 위한 뭐 도서 공간이라든가 또 휴게 공간이라든가 또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 수 있는 조그만 호수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 구조를 만들어 놨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이제 다양하게 유아 공간, 또 어린이 공간, 또 이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다양한 섹터로 해서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준공까지 딱 2년이 남아 있습니다. 신축으로 지어지는 아파트를 살펴드리고 있고요. 보셨다시피 9개 동에 이렇게 알차게 그리고 예쁘게 들어갑니다. 자, 내부 공간도 보시면 4베이에 정말 널찍한 공간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뭐 지금 커뮤니티 시설들까지 완벽한 그 들어가는 장점들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물에 대한 특징까지 살펴보셨는데 건물은 아마 쏙 마음에 드실 거예요. 자, 그런데 중마동 와우지구라는 곳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아마 계시겠죠. 자, 그러면 주변 환경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입지 여건과 호재들까지 점검을 해볼게요. 자, 입지와 호재는 어떻습니까? 네, 입지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입지는 이 광양 쪽의 입지는 이시준대교하고 어떻게 인접해 있느냐, 또 순천과의 거리가 좀 도로가 잘 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을 매길 때 좀 평단가가 좀 잘 매겨지고 또 덜 매겨지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이시준대교에 바로 인접해 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수하고 직결되는 도로, 즉 대교하고
직결로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 배국로를 통해서 동광양 IC하고 인접했다는 것도 이 물건의 지리적인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와우지구 하게 되면 와우지구에 약 한 3,000여 세대의 이제 아파트가 새롭게 들어서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규모 단지로 좀 들어서는 것이 본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주변 지역 같은 경우가 아파트가 지어지는 시기에 초등학교하고 또 중학교가 이 단지 내에서 가깝게, 즉 5분 거리 내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 아이들을 위한 어떤 그 교육 환경 시설이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쪽에 여수라든가 순천 또 광양 같은 경우에 하나의 좀 특징은 아이들의 교육 환경으로 인해서 그 여수 밑에서 근무하시는 직장인들이 이게 순천 쪽으로 많이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렇다면 뭐 1시간 반 정도의 어떤 출퇴근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이것을 광양 쪽으로 좀 끌어와서 교육 환경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새롭게 또 하나의 어떤 그 단지가 좀 만들어진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변 지역을 좀 보시게 되면 주변 지역에는 뭐 생활 인프라 시설은 상당히 좀 우수합니다. 이 광양 쪽 같은 경우에 하나의 좀 특징은 여순광이라고 해서 여수에 대한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그 다음에 순천 가격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마지막으로 이제 광양 쪽의 아파트 가격이 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수 순천의 30평대의 또 아파트 가격이 거의 뭐 한 5억대 이상이거든요. 근데 본 물건의 아파트 가격은 거의 뭐 35평형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약 3억 초반대에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시기에도 상당히 좀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또 실거주 하면서 어떻게 안정감을 좀 유지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좋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 지역의 호재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쪽 주변 지역은 산업단지, 즉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가산업단지들이 상당히 좀 많이 위치했는데요. 이 광양 쪽의 하나의 좀 특징은 1인당 평균 근로자의 어떤 그 소득액이 상당히 좀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광양 쪽 같은 경우는 1인당 금액이 상당히 좀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전세를 놓고 전세에 대한 어떤 상승 효과가 뚜렷이 보인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수, 순천, 광양 쪽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는데요. 순천이라든가 여수 쪽에 주요 아파트에 대한 아파트 가격을 보시게 되면 약 한 5억 5천에서 5억 9천만 원대에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본 물건 같은 경우는 3억 아주 초반대에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어떤 힘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조성 대상 지역에서 해지됐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렸는데요. 이 광양 쪽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들어서 이제 그 조정 대상 지역에서 풀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투자에 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쪽 지역의 택지 개발 사업이 꾸준하게 현재 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와우지구가 특히 주변 지역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또 하나의 개발 호재를 말씀드리자면 바로 이 묘도 항만 개발 사업입니다. 상당히 큰 산업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 유발 효과만 하더라도 1년에 약 한 2조 정도를 내다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게 이제 1차, 2차로 나눠서 현재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만약 묘도 항만 개발 사업이 진행된다면 약 한 4만 명 이상의 또 직장인 수요층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직장인 수요층들이 상당히 좀 튼튼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 진주에서 광양까지 연결되는 이 경제철 사업, 즉 복천제철 사업이 이제 내년이면 이제 개통이 됩니다. 그러다면 광양에 새로운 어떤 그 방향이 형성이 되어져 있어 많은 관광객 수요를 좀 끌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주변 지역을 좀 보시게 되면 뭐 구봉산 관광산업단지뿐만 아니라 또 이수진 대교의 테마거리 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광 사업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의 직장 수요층뿐만 아니라 관광 사업으로도 앞으로 좀 크게 곽강받고 있는 곳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광양시 중마동 아파트를 둘러싼 입지 여건 그리고 주변에 돌아가고 있는 개발 호재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상세히 소개를 해드렸는데 긴 설명 필요 없습니다. 여기 와우지구라고 해서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곳, 그 안에 들어서는 신축 아파트로 살펴드리고 있다는 점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광양시 중마동의 아파트 무엇보다 역시 가격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가격 전략 자세히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은 어떻습니까, 이사님? 네, 35평형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3억 아주 초반대에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최첨단 IoT 시스템을 넣어서요.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어떤 아파트와도 경쟁력이 상당히 좀 강하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것을 이제 실수요자로 접근하게 되면 주변에 초중학교와 중학교가 또 생기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기에도 상당히 좀 유리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정리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전세라든가 월세를 내어서 투자 목적으로 해서 접근이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마도 현재 같은 경우는 2024년도 10월 달에 이제 준공 예정이다 보니까 계약금을 넣고 중도금 무이자를 끌고 가시다가 추후에 전세를 놓거나 또 대출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세 같은 경우는 현 시세가 약 한 2억 2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약 한 2024년도 정도면은 많은 또 직장인 수요층들이 계속적으로 몰리는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전세가는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다 보면은 실투자 금액 자체가 좀 더 작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 많은 그 관광 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국가산업단지들이 꾸준하게 좀 개발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갭 투자 형태로 해서 단기 투자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동에 위치한 아파트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죠. 서울전화 2128-8504번,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으로 가보죠. 자, 오늘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두 번째 부동산입니다. 어떤 부동산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소개드리는 건물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1호선 평택역으로 도보로 약 3분이면 도달가능한 초역세권의 통건물입니다. 평택역은 평택시의 중심역이자 수도권 최남단에 위치한 역으로 경기 남부의 관문 역할을 하는데요. 전철과 기차역, 버스터미널이 위치한 교통중심지인 만큼 주변으로 형성된 상권과 학군 등으로 유동인구 또한 풍부합니다. 평택동은 산업단지와 고덕신도시 등 업무지 접근성도 우수합니다. 특히 고덕신도시에는 축구장 약 400개 넓이의 부지에 삼성전자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이로 인해 상주 인원 약 5만 명과 더불어 44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평택시의 광역교통망 개발 소식 또한 예사롭지 않습니다. 주변 신도시와 고덕 산업단지의 교통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개통한 SRT 지제역에 수원발 KTX가 2024년 개통될 예정이며 1호선 서정리역에서 지제역 노선이 직결돼 평택시의 교통망은 수도권 전역으로 접근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편리한 교통환경과 개발 호재로 미래 가치까지 기대할 수 있는 평택시 평택동의 통건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는 지역을 수도권으로 위로 조금 올라왔습니다. 경기도 평택으로 옮겨가 보죠. 자,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에 위치한 통건물이거든요. 자, 일단 어떤 것인지 이사님 개요 정보부터 좀 잡아주시죠. 네, 평택시 평택동에 위치해 있는 물건입니다. 이게 이제 가격이 됐다가 다시 또 나온 물건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그 주인을 찾지 못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평택시 평택동 하게 되면 많은 호재거리가 위치해 있죠. 뭐 삼성전자 반도체라든가 뭐 주변 지역의 고덕국제 신도시라든가 여러 직장의 수요층들이 다양하게 구성되어져 있는 지역이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평택 지역은 뭐 투자 가치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느냐,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산업단지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뭐 어마어마한 뭐 브레인시티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단지들이 좀 구성이 되고 또 진입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 굵직한 산업단지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직장인 수요층들이 꾸준하게 몰리는 지역에 투자 물건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물건은 1호선 평택역에서 도보 약 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대지 면적을 보시게 되면 113평방미터입니다. 연면적은 197.88평방미터고요. 즉 1, 2층은 필로티로 되어 있고 1층부터 4층까지 구성되어져 있는 물건인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직장이 회사에서 기숙사 형태로 현재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증금은 작고 월세는 최대치로 좀 현재 좀 받고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1.5룸이 4개, 또 투룸이 1개 정도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투룸이 좀 넓게 좀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직접 거주하면서 물건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본 물건은 2018년도에 준공이 되어져 있는 물건입니다. 가격대를 보시게 되면 가격이 약간 6억입니다. 6억에 요새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값이 6억이 훨씬 넘죠. 근데 이제 6억 정도의 그 통건물을 좀 가져오면서 월세가 약 한 250만 원. 지금 250만 원이라고 좀 되어져 있는데 253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약간 좀 작아졌는데요. 그래도 꾸준하게 월세가 좀 잘 나오는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연금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 좀 약간의 그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좀 유리한 그런 물건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 건물의 특징도 봐주실까요? 네, 건물의 특징을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대리석으로 좀 되어져 있습니다. 외부가 대리석으로 되어져 있고 2018년도에 준공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 3년이 넘어서 이제 4년째가 돼간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대리석으로 외관이 형성이 되어져 있어서 아직까지 올해 지은 것처럼 상당히 좀 깨끗하게 좀 건물 임대 관리가 좀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 물건 자체가 원룸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방과 방이 좀 분리가 되어져 있는 1.5룸 형태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들 또 직접 지금 현재 기숙사 형태로 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임차인들이 좀 선호하는 구조를 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 투룸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 방이 널찍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거실 자체도 넓게 좀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3인 가족들이 거주하시기에도 넉넉한 공간을 좀 제공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옥상이 또 개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옥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게 되면 충분한 여유 공간을 좀 제공한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입니다. 또 하나는 직장인 수요층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안에 TV까지 좀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옵션뿐만 아니라 TV, 붙박이장 등 다양한 어떤 옵션을 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상당히 좀 선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18년에 준공이 됐고요. 4층짜리 통건물로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1.5룸과 투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내부 공간도 아주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는 거 사진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셨죠? 자, 게다가 주변에 지금 일자리가 상당히 많은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 걱정, 사람들 들어올까 이런 걱정 크게 할 필요가 없는 곳이라는 점도 같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 잠깐 바깥으로 넘어가 보죠. 입지와 함께 호재까지 더 체크해 보면 좀 더 확신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입지와 호재도 설명해 주실까요? 네, 입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1호선 평택역에서 도보 약 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옥상에 올라가서 보면은 바로 평택역이 보일 정도로 인근 거리에 위치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물건은 이제 바로 위쪽에 이제 지제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택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평택 지제역 하게 되면 SRT 노선이 지나가죠. 이제 내년이면은 인천에서 들어오는 KTX가 이 지지역으로 좀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지역이 전체적으로 확장성을 갖는다. 거기에 대한 그 수혜가 바로 평택역 쪽 주변 지역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 지역의 그 생활 인프라를 좀 보시게 되면 대형 병원이라든가 평택역에 또 이제 프라자 그 백화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바로 또 길 건너편에 시장이 형성이 되어져 있고 또 목자골목이 다양하게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산업단지가 상당히 좀 질비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본 물건지 주변 지역으로는 뭐 10개의 일반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반도체 산업단지, 송탄 산업단지 등 이 산업단지가 상당히 좀 많이 밀접해 있는 곳에 위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물건 자체가 그 기숙사 형태로 현재 좀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하나의 좀 호재거리를 말씀드리자면, 이 수원발 KTX가 2024년이면 이제 연결이 돼서 이제 개통이 됩니다. 그다음에 지지역 하게 되면 현재 SRT 노선이 들어가죠. 또 수원발 KTX가 들어가죠. 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GTX 노선도 현재 그 지지역까지 끌어들이려고 많은 노력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지역 쪽 주변 지역의 어떤 확장성으로 인해서 평택역 쪽 주변 지역의 어떤 집가 상승도 크게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평택역에서 직결로 연결되는 이 평택 불발선이 이제 착공 예정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의 이 지지역이 지금 가격을 지역 쪽 주변 지역이 가격을 형성한다면 추후에는 이 평택역 쪽 주변 지역의 가격을 좀 주도할 것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고덕국제 신도시 하게 되면 삼성전자 반도체가 위치해 있죠. 그래서 뭐 1공장에서부터 현재 2공장, 또 이제 3공장이 현재 좀 진행되고 있고 6공장, 또 7공장까지 계속적으로 지어질 거기 때문에 뭐 직장인 수요층 등뿐만 아니라 거기에 소속되어져 있는 하청업체들의 어떤 수혜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의 통건물을 둘러싼 이야기 좀 전해드렸습니다. 입지역 호재까지 살펴드렸죠. 입지역도 충분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일자리가 많은 곳, 그래서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찾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렸고요. 평택을 둘러싼 호재들은 뭐 워낙에 많죠. 이런 수많은 호재들 덕분에 평택의 인구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을 꼭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택시 평택동의 통건물 마지막으로 이 가격 전략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가격 전략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대지 평수가 약 한 33평형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지가 좀 작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물건을 보시는 분들마다 이게 필로트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건물 구조를 좀 예쁘게 잘 뽑았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예상 매매가는 약 한 6억 정도입니다. 현재 예상 임대가를 보시게 되면 2,500만 원에 월 250만 원 이렇게 좀 되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월세 계약이 하나 됐는데 3만 원 정도가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월 한 253만 원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출은 현재 한 2억 정도가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대출 자체가 지금 현재 승계가 안 됩니다. 좀 가계약이 되어져 있다가 이게 좀 안 된 이유가 이 대출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신용도가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대출이 좀 적게 나와서 이 가계약이 좀 가계에서 계약으로 진행이 안 됐는데, 이런 부분을 좀 참조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약 한 3억대에서 투자가 가능한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에 위치한 통건물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죠. 서울전화 2128-8504번,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세 번째 부동산인데요. 어떤 부동산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주택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은 6호선 이태원역으로 도보로 도달 가능한 역세권 주택입니다. 경리단길과 이태원 상권의 중심지에 위치해 편의점, 카페 등 각종 편의시설 또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용산구의 경우 서울 중심 입지임에도 풍부한 녹지 인프라를 자랑하는데요. 한강과 남산 등 천혜의 자연 환경은 물론 미군기지 이전 부지에 조성될 용산공원까지 더욱 차별화된 숲세권이 갖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얼마 남지 않은 황금입지로 꼽히는 용산구 이태원동에 옛 유해사 부지 개발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본 사업은 약 5만 1,700제곱미터를 복합 개발하는 사업으로 부지가 개발되면 용산구 일대 랜드마크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서울 강북권 재개발의 핵심이라 불리는 한남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한남 3구역 약 38만 6,400제곱미터에 약 6천여 가구를 짓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인데요. 국공유지 매입이 70% 이상 성사되며 한남 뉴타운 4개 구역 중 가장 빠른 정비 속도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발이 모두 완료될 경우 용산구의 대규모 주거타운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양한 개발 호재로 그 미래 가치가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는 용산구 이태원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 용산으로 왔습니다. 용산구 이태원동 하면 뭐 다들 알고 계시는 지역이죠. 여기 있는 주택은 또 어떤 곳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사님, 그러면 용산구 이태원동의 주택 개요부터 먼저 살펴주시죠. 네,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해 있는 물건입니다. 이게 물건이 나가고 나서 이제 그 투룸과 1.5룸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 A동과 B동이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요. 그 투룸은 이제 거의 나가서 이제 한두 개 정도 남고 이제 1.5룸이 몇 개 남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산 정도의 그 말이 들어가게 되면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상당히 좀 많이 보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본 물건은 6호선 이태원역에서 도보 약 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태원역에서 도보 약 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전세라든가 월세가 상당히 좀 빨리 잘 나가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사 면적은 36.3평방미터고요. 대지 면적은 대지 지분은 17.68평방미터입니다. 대지 지분이 약 한 5평 이상 나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층수는 5층 중에 2층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나왔고요. 다세대 빌라, 다세대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풀옵션으로 제공한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고요. 준공은 2021년도 이 8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매매가는 약 한 5억 9천만 원인데요. 대지 지분이 약 한 5점 몇 평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대지 지분 주변 지역의 평당가가 상당히 높은 지역에 매매가가 좀 잘 형성되어져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건물의 특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본 물건은 2021년도 이 8월 달에 준공되어져 있는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A동과 B동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2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물건입니다. 또 본 물건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뭐 2구역, 바로 옆쪽으로는 또 1구역 이렇게 좀 위치해 있어서 뭐 주변 지역에 뭐 재개발 사업이 진행된다거나 완공이 되면 또 그 가치 상승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본 물건의 내부 옵션 같은 경우는 뭐 다세대이고 또 옵션 자체가 좀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젊은 층으로 지금 현재 그 수요층이 좀 맞춰주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또 하나는 물건 자체가 1.5룸과 투룸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1.5룸 같은 경우는 주방과 넓은 방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젊은 층이 오히려 좀 많이 선호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2021년 8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준공 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곳이라는 점 신축으로 살펴드렸죠. 사진 방금 보셨겠지만 내부 공간 자체가 상당히 화사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옵션도 풀 옵션으로 챙겨갈 수가 있는 그런 다세대로 챙겨드리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주변의 입지와 호재까지 더 자세히 한번 뜯어보도록 하죠. 자, 입지와 호재 뭐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좋죠. 그렇죠. 용산하게 되면 뭐 저보다도 보시는 이 시청자분들이 더 많이 아실 정도로 용산에 대한 어떤 뭐 투자라든가 입지라든가 이건 오히려 더 많이 아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이태원역에서 도보 약 한 3분 거리에 위치했다라고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1구역으로 이제 되어져 있다가 해지된 지역이죠.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계속적으로 동의서를 좀 다시 구해서 현재 좀 다시 구역 지정을 하려고 상당히 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바로 밑에 같은 경우는 한남 뉴타운이고요. 또 좌측으로는 또 그 용산 공원 조성 사업이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에 위치했습니다. 또 이제 약간의 어떤 효창공원 앞쪽으로 가시게 되면 용산 정비창 기지 사업 이렇게 좀 사업들이 굵직굵직한 곳이 다 이제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삼각지역 쪽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구역별로 지정을 해서 현재 지금 뭐 많은 업무 시설들이 현재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입지 자체가 더 이상 말할 나위 없는 정도의 위치에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용산하게 되면 하나의 좀 특징이 많은 돈을 좀 투자해서 오랫동안 기다려야 된다. 이게 좀 단점이거든요. 근데 본 물건 같은 경우는 다세대이기 때문에 전세를 이용해서 어쩌면 적은 돈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좀 바라보고 투자를 하게 되면 추후에 어떤 그 가치 상승, 미래에 대한 어떤 가치 상승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변 지역은 뭐 이태원이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 시설은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이태원 상권뿐만 아니라 대형 병원 등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전세 수요, 월세 수요가 잘 맞춰지는 그런 동네에 위치해 있다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이태원 하게 되면 뭐 직주 근접이 가능하죠. 용산을 계속 용산 하는 이유가 강남보다 지리적인 입지가 훨씬 더 좋기 때문입니다. 또 아파트를 짓게 되면 남향을 바라보고 아파트가 지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면 어떻게 보면 강남보다 지리적인 강점이 상당히 좀 우수한데, 용산 같은 경우는 하나의 좀 특징이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뭐 군사기지라든가 뭐 이렇게 뭐 고도 제한 구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묶여져 있다 보니까 개발이 쉽게 안 됐던 지역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풀려가면서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 좀 특징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 같은 경우는 하나의 좀 특징이 직장인 수요층뿐만 아니라 학군에 대한 수요층, 즉 대학가 수요층들도 상당히 좀 우수한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월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월세라든가 전세는 상당히 좀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주변 지역의 뭐 호재거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용산공원입니다. 용산공원 같은 경우도 현재 뭐 용산공원도 현재 좀 꾸준하게 현재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시기는 좀 더 걸릴 수 있을지언정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면서 개발을 좀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용산 쪽 주변 지역, 또 삼각 지역 쪽 주변 지역에 이 정비창 개발 사업도 현재 뭐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창 개발 사업이 가시화가 되면 이태원 쪽 주변 지역의 어떤 집가 상승도 크게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한남 뉴타운 사업도 들어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도 현재 주도적으로 현재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약 한 6,000여 세대의 아파트가 좀 들어서게 되면 주변 지역에 영향을 받아서 한남 4구역이라든가 한남 2구역도 현재 지금 꾸준하게 좀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고요. 이 또 하나는 GTX 노선 사업뿐만 아니라 이 삼각지역 쪽 주변 지역이라든가 용산역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다양한 개발 호재, 또 이제 이쪽 지역에서 좀 그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하면서 단기적으로 계속적으로 개발 사업을 꾸준하게 좀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용산을 계속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호재거리가 상당히 좀 많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태원 도계주택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까지 좀 알아볼까요? 네, 본 물건 같은 경우는 투룸이고 대지 지분이 약간 5평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5억 9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상 임대가, 즉 전세가가 약 한 3억 5천만 원 선인데 약 한 3억 3천에서 약 한 3억 5천 선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투자금 자체도 2억 4천에서 약 한 2억 7천 정도로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셔서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중장기 투자용이거든요. 단기적으로 시책을 누르는 것보다는 주변 지역의 어떤 개발 호재, 즉 뉴타운 사업의 어떤 호재라든가 한남 2구역의 어떤 호재, 또 1구역 개발 사업의 어떤 그 진행 상황에 따라서 가격을 크게 상승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을 살펴드렸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04번,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로도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오늘 만나볼 마지막 부동산입니다. 자, 마지막 부동산은 또 자리를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다시 경기도로 갑니다. 자, 경기도 김포는 알고 계시죠? 김포시에서도 대곤면이라는 곳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죠. 대곤면에 위치한 토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어떤 곳인지 대곤면의 토지 개요부터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사님? 네, 대곤면에 위치해 있는 토지입니다. 대곤면 하게 되면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요. 김포시 대곤면에 위치해 있는 토지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좀 어렵게 가지고 있는 땅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냥 땅만 가져오면 안 되죠. 근데 여기에 그 공장 용지이기 때문에 공장이 현재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공장을 운영하셔도
직접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도 이 공장을 뭐 옮기고 공장을 이전시키고 직접 들어와서 공장을 운영하셔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는 공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월세가 나온다는 것이 하나의 좀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또 하나는 수도권 제2순환도로 대곳 IC에서 차량으로 약 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면적은 약 한 1,438평방미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용도는 계획관리지역이고요. 지목은 공장 용지고, 현재 공장은 그 건물 하나와 가건물이 있는데 가건물도 허가를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건물이 2개 동으로 해서 월세가 약 한 350만 원 현재 나오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뭐 기업이 운영 중에 있는데 한 번도 그 들어오고 나서 거의 과거 뭐 거의 7, 8년 동안 한 번도 월세를 안 올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좋은 주인을 만나서 현재 좀 공장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직접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공장을 이전시키고 그다음에 직접 들어와서 공장을 운영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는 매매가는 약 한 16억 3천만 원입니다. 약간 높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평당가로 따지게 되면 약 한 400만 원대 초반에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쪽 주변 지역에 평당가가 대략적으로 약 한 400 한 중반대에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본 물건은 약 한 400 초반대에 형성이 되어져 있어서 평당가도 좀 저렴하게 나온 물건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의 특징도 간단히 좀 살펴주시죠. 네, 본 물건의 사진을 좀 보시게 되면 현재 공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전체 면적은 약 한 434평 정도, 약 한 1,438평방미터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도로하고도 상당히 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도로하고 가까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왕복 2차선 도로도 이용이 가능하고, 또 대구 쪽에 있는 토지를 가져온 이유가 이쪽 쪽에 도로의 어떤 그 교통에 대한 호재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어떤 고속도로 개통 사업, 2024년도가 되면은 고속도로 개통 사업이라든가, 또 강화 쪽에서 해안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 사업이라든가, 또 제2외곽순환도로 도로 사업이라든가, 이것들이 이제 다 대구 쪽으로 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대구 쪽에 어떤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현재적 기업이 현재 지금 임대 중에 있고, 현재 지금 월세가 약 한 350만 원 정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월세를 받아가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고요. 안 그러면 공장을 직접 운영하고 싶다면 현장을 와서 보시고 이전하시고 직접 공장을 지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는 토지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주변에 바로 이 도로가 있는 곳이고, 거기에다가 이 공장 용지인데요. 공장 임대가 지금 되어 있는 곳이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통해서 만나보셨고요. 자, 그런데 지금 김포시 그 대구시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좀 낯설어 하시는 분들, 이사님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넓게 잡고 보겠습니다. 여기 그럼 입지 여건은 어떤지, 개발 호재는 뭐가 있는지도 살펴주실까요? 네, 본 물건의 입지를 좀 말씀드리자면, 수도권 제2순환도로 이 대곳 IC에서 차량으로 약 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본 물건지를 보시게 되면 대곳 신사거리가 위치해 있고, 대곳 IC에도 가까이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인 장점이 크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변 지역에 보시게 되면 이 다수 산업단지가 이쪽 대곳 쪽으로 해서 많이 포진이 되어져 있습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뿐만 아니라 김포 골드밸리, 율생 산업단지, 상마리 공단뿐만 아니라 또 이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대곳 이시티라고 해서 약 한 4조 5천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이 현재 좀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2외곽순환도로가 이제 개통이 되다 보니까 이쪽에 기본적으로 있던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또 새롭게 산업단지를 조정을 해서 이제 좀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쪽에 좀 하나의 좀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쪽에 난개발이 상당히 좀 심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 오염도 좀 있었고요. 이것을 이제 대곳 이시티로 만들어지면서 이 어떤 그 난개발 사업이라든가, 또 이제 그 환경 오염이라든가 이것을 개선시키면서 진행하겠다라고 이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약 한 150만 평 부지에 지어지기 때문에 꾸준하게 산업단지들이 조성되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입니다. 이 주민등록 세대 현황을 좀 보시게 되면 2020년도, 2021년도를 보시게 되면 꾸준하게 그 인구가 꾸준하게 좀 유입되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치가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쪽에 뭐 호재거리를 말씀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구 이시티 이 사업을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뭐 대구 쪽에 말씀드리자면 뭐 건물대리 쪽 주변 지역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 같은 경우는 난개발이 상당히 좀 심했던 지역인데 이것을 이제 ECT 사업으로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죠. 근데 ECT 사업을 하게 되면 뭐가 들어가느냐? 바로 이 반도체보다 요새는 반도체보다 더 큰 사업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뭐 전기차라든가 이 배터리 사업이 이제 ECT 사업에 집중된다. 즉 미래 첨단 주거단지가 만들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또 하나는 이 광화 쪽에서 연결되는 광화 계양 고속도로가 이제 내후년이면 이제 그 착공 들어갑니다. 착공이 들어가면 강화와 월곶 IC 또 서암 IC하고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한 군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그 수도권 제2순환도로 이 사업을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이천이라든가 오산, 또 화도라든가 양평, 또 안산이라든가 인천 구간이 이제 올해 개통이 됩니다. 이 점차적으로 이제 모양을 갖춰가면서 수도권 제2순환도로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수혜 지역을 따지면 어디냐 하게 되면 인천과 김포를 연결시키는 이 도로 사업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큰 수혜 지역이죠. 여기에 이제 월곶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기대치가 상당히 좀 많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또 하나의 사업을 들자면 김포에서 인천 쪽으로 이어지는 해안도로 사업, 즉 2024년도에 이제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 점차적으로 도로를 확장시킨다든가 그 개통을 하면서 이쪽 즉 김포 쪽 본물건지가 있는 주변 지역으로 해서 다양한 교통들이 좀 들어온다는 것이 이 토지의 좀 특징이다라고 정리 한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자, 대구면의 토지 이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까지 챙겨주실까요? 네, 가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상 매매가는 약 한 16억 3천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약 한 434평 정도의 평당가를 좀 따지게 되면 평당가로 약 한 400만 원, 430만 원 정도가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그 공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증금 약 2,500만 원에 월 약 한 350만 원 월세 수익을 좀 현재 받고 있다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공장을 보시고 직접 운영을 하신다고 한다면 공장을 이전시키고 직접 공장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고요. 대출 같은 경우는 약 한 9억 정도를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현재 지목이 공장 용지이고 현재 공장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이 다른 것보다는 좀 더 나온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좀 물건을 매매하셨을 때도 양도세에서 크게 절감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실투자금이 약 한 6억 정도면 투자가 가능한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김포시 대구면에 위치한 토지까지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광섭 이사님은 여기서 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방송 끝나도 상담 접수는 뭐 계속 이어집니다. 서울전화 2128-8504번,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 궁금한 점은 얼마든지 상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볼 수가 있죠. tv.집통닷컴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 의견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바로 인사드리죠.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Feel it all coming back to me. It was after school, we were about to leave. We were both only 17. You know I was feeling the same way.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